안녕하세요. 이대웅 회계사입니다. 앞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었고, 이번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그리고 LTV, DTI, DSR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해당 주택에 전입된 세대의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등기부등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는 이유는 전세 등 임대차 관계를 보통은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신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을 봐서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즉 등기 접수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은 시점과 등기 접수일 사이에 혹시나 임차인이 전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은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로 각각 발급되므로 두 장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주택을 구입한 후에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봤는데 발급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제가 발급받은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입된 내역을 확인하고 패스하면 되지만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존비속도 아닌 타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모두 안 보이게 표시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왼쪽부터 행정기관 주소와 열람한 주택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도로명 주소로 나온 것이고 오른편에 출력일시, 담당자가 표시되고 여기에서 출력일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열람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전입 내역에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등이 표시되는데 여기에 타세대가 나오기도 하고 선순위 또는 후순위 임차인이 확인되기도 하고 전입된 세대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집원 주소로 된 열람 내역이 있습니다. 주소 형태만 다르고 이외 형식은 동일한데 이렇게 두 장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원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이후로는 도로명 주소로 된 열람 내역에 모든 전입 내역이 기재되면 되는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 이전에 전입된 세대가 집원 주소로 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여러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은 등기 접수일 이후로 발급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서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만 확인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외에 타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타세대가 임차인으로 확인이 되고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에 해당 보증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 접수일이 임차인의 접수일자보다 빠르다면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순위가 중요하지 후순위는 100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타세대가 있지만 무상거주 확인서가 확인이 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무상거주 확인서가 없다면 퇴거 요청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세대가 매도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일자와 등기 접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타세대가 있는 경우 타세대의 전입일자가 등기 접수일보다 빠른지 비교하고 빠르다면 왜 전입이 되어 있는 건지 사유를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 전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내역이나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봅니다.
여기 보는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발급받은 것인데 2020년 11월 30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2018년 7월 30일에 세대주가 변경되었다고 나옵니다. 변동 내역에는 2020년 9월 23일에 해당 주소로 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계속적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함께 전입하거나 전출을 하였으므로 해당 전입일이 바로 채무자의 전입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대 구성이 변한 경우에는 차주 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주민등록 초본도 제가 발급받은 것인데 가장 마지막의 주소로 2020년 9월 23일에 전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날짜는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전입일과도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나 LTV 규제를 하고 있고 DSR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계산해 본 비율입니다. LTV 40%까지 대출이 된다면 만약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대출은 4억 원까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식의 선순위 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받았던 대출이 있으면 더하고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선순위 임차인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국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로 LTV 한도가 70%라면 7억 원까지, 40%라면 4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LTV 규제 비율이 시기별로, 지역별로 모두 달라서 이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I와 DSR은 모두 소득 대비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본 것입니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고 기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반면에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므로 DSR이 보통 높게 나올 것입니다. DTI와 DSR 규제 내용은 내용이 복잡하므로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을, DTI와 DSR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되는 반면에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을 통하거나 추후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